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희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 상담입니다.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고 또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지난 7월 10일에는 또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그렇고요. 증여세, 취득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물론이고요.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오늘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에서 6월 17일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으로 또 7월 10일 보완 대책을 발표했죠. 네네. 내용 알아보기 전에 벌써 상담 전화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집사람 앞으로 있고, 네. 한 채는 일단 7월 10일 일자로 전부 잔금이 정리가 됐는데, 네. 그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뭐냐, 이 양도세가 이제 부과됩니까, 그게? 한 채 15년 됐어요. 네, 지금 파신 게 15년 됐나요? 25년이요. 25년이요? 95년도에 분양받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네. 다른 한 채는 언제 취득하셨나요? 그건 32년이요.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 되고요. 예.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네. 어느 게 이제 나중 한 게 이게 네네. 정리한 게 네. 7월 10일 날 잔금이 나는데 그 후로 어느 정도 시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네. 예, 선생님, 발생일이 7월 11일로 네네. 계산하면 됩니까? 네, 7월 10일이니까 다음 달 말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9월 말까지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예, 그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신고하면은 예정신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요.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네네. 그게 이게 7월 10일이니까 9월 30일 전까지만 네, 내면. 9월 말일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덧붙여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나는 처음이니까 이런 경로를 처음 한번 정해봤는데 이게 세무서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서 이걸 계산을. 예, 이게 쌍방실가라고 하거든요. 살 때도 취득가액이 있고 파실 때도 취득가액이 있을 때는 세무서 재산세과로 가시면은 그쪽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신고서 양식 작성하셔서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사 가도 되고. 네, 그렇죠? 세무서 가셔서 도움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은 이제 저희 같은 세무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셔서 이제 신고 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직접 가서 민원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해도 신고해도 돼. 네네, 그렇게 도움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까지 구체적인 제가 여쭤보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서민층인데 이게 어느 정도 양도세가 되는지 모르겠네. 양도세 계산은 차액과 취득가액하고 자료들이 다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제 언제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면은 아마 간단한 거는 세금 계산을 어느 정도 나올지 알려드릴 겁니다. 차익만 나오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비용도 듭니까? 세무사에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를 하게 되면은 신고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서류들을 꾸며야 되니까. 네. 그럼 차라리 그 비용이 부담이 안 되려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네, 세무서 재산세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안 들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지만 그쪽에서 도움 받아서 도움을 주시니까 그 도움 받아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좀 절감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제 계속 집값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세무적으로 세금에 영향 미치는 것들로 알아보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정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또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그 주택 부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뭐고요? 이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네, 이제 정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자나 3주택 이상자 별로 해서 2주택 이상자는 20% 세율이 20%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2주택 이상자는 10% 중과가 되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20% 중과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를 하게 됩니다. 양도세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죠. 세금이 일단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뭐 정부에서 선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이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번 새로 이렇게 다시 지정하고 또는 이제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없어지면은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이번 대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된 지역들이 경기도 전역,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전, 청주 이쪽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었고요. 그 일부 지역은 또 이제 예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아직 아니고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여기 근접 지역이지만 여주나 이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되면 또 달라지나요? 예, 투기 과열 지구 지금은 뭐 투기 과열 지구 쪽으로는 그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좀 규제가 많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이제 세금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1인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인 사람이 네. 요번 세무에서 네. 변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2주택이면 무조건 네.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데 맞아요? 예. 일단은 그 2주택 이상인 분들은 그 2019년부터 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주택 이상인 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데 이전 2018년까지는 그러니까 소액 임대 사업자라고 하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 이제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고 주택 임대 소득도 종합소득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소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2천만 원이면은 네. 임대를 해서 2천만 원 넘어야지 네. 된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2천만 원이 안 되었을 때는 종합소득처럼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좀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2천만 원 이하일 때 세무서하고 시청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필요경비라고 해가지고 임대소득에서 60%를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을 두 군데 어디라도 안 했다고 하면은 50%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공제라고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 원을 빼주고 등록 안 했을 때는 200만 원을 공제해서 이제 세금 계산을 하는데 소액 임차 임대하시는 분들은 세부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2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은 내야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60% 공제를 받고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50% 공제. 네. 2천만 원이 1년 안쪽으로요? 네,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될 때. 네네. 그러면은 네네. 집이 뭐 네. 비싸고 싸고 간에 네. 뭐 그건 상관 안 하고요? 예, 임대 수익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 가구일 때는 네네, 그렇습니다. 2주택 이상일 때. 무조건 집 가격이 뭐 싸고 뭐 비싸고 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금액이 일단 200이 있고 거기다 필요경비도 50%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분리과세 선택을 했을 때 세 부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개인별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뭐 네. 시골에 뭐 호르만 집 뭐 네네. 그런 것도 있어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임대를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사업자들, 세금 많이 인상이 됐죠. 네네. 세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취득세, 또 종부세, 보유세라는 것이 종합소득세죠. 예, 이제 보유세는 이제 주택이나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일단은 거래세 성격이고요. 거래될 때마다 그렇죠. 내는 거고 보유하면은 계속 내는 게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이게 이제 보유세로 들어갑니다. 네. 예.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764-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1주택, 1가구 1주택인데요. 네. 예, 직장 때문에 네. 예,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나요? 네. 예, 집을 이제 세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지금 1가구 1주택이면은 네.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비과세입니다. 네. 만약에 그 그래요? 주택 가격이 네.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은 네.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9억 초과를 하지 않으면은 네, 신고를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뭐 2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안 네, 되는 네.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분이 있지만 나는 네. 또 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네. 집을 또 임대한 네네네.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도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1가구 1주택은 아예 아, 비과세입니다. 1주택. 비과세. 네. 부부 합산입니다. 이때 주택수는. 네. 자, 그리고 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요거 네네. 언제부터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해당이 되나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난 6월 10일 날 네. 조정 대상 지역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 네네. 그날로 6월 17일로 네네.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네네. 궁금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원래 1가구 2주택이었는데요. 네네. 네,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저는 전세를 살고 제 네. 집은 전세가 있어요. 네. 예, 거기 투기 지역이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집을 그게 지금 가격이 9억이 넘어요. 네. 예. 그러면 그걸 올해 연말까지 팔면은 괜찮고 아니면 네. 내년에 팔려 하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6개월밖에 거주 안 했거든요. 그러신가요? 예. 여기가 지역이 어디신가요? 대구요. 대구 대구인가요? 수성구. 대구 수성구요. 네. 예, 대구 수성구가 사실은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돼 있다가 아마 지금은 풀렸는지 그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뭐 원주가 아니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팔아도 된다 하는데 내년 되면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세법이 내년에는 또 바뀌게 됩니다. 2년 그 거주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전에 사둔 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사는 거는 2년 거주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 지금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규제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일 때 이게 이제 그 비과세 적용할 때 여기에서 거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이요. 예, 그래서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집이어서 그걸 내년에 팔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내년부터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이쪽은 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좀 확인할 사항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검토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네. 끊지 말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아들이 31살이거든요. 예, 지금부터 집을 사면은 3억 밑으로는 관계가 없습니까? 취득세가 없습니까? 아드님이 그 세대가 별도 세대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취득세 관련해서는 아마 뭐 별도 세대면은 그 가격 따라서 3억 네. 밑으로는 네. 이하는 괜찮다 그런 네. 사람이 있고 뭐 인터넷은 보니까 1억 그 3억 밑으로는 50%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인터넷은 그래 나오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3억 미치면은 1% 적용되실 거거든요. 취득세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그 감면이 있으면 그 감면이 적용 가능할 겁니다. 최초라면은. 네, 근데 그게 그 100%가 다 감면이 되는 건지. 100% 감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취득세 알겠습니다.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상담은 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그 다른 것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여쭤보고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또 7월 10일 이후 보완 대책 발표 내용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또 뭐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할 때 그 세율이 10% 할증이 됩니다. 만약에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은 20% 할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그렇고 세율 할증되는 게 상당히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2주택인 경우에는 10%가 더 증가되고 3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20%까지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내년 세법도 개정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2주택인 경우에 20% 할증이고 3주택인 경우 30% 할증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요거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내년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개정 사항이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보게 됩니다. 그냥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도 좀 부유자 종부세도 좀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되나요? 많게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0.2%에서 0.8%까지 추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0일 그 추가 보완 대책 나온 바에 의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지금 추가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네네. 그럼 1주택 1가구일 경우에는 뭐 세금? 네, 1주택일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런데 이제 한해서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좀 많은 비용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9억 이상일 경우에 고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물어보신 것도 그 이제 내용인데, 문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워낙 많이 지금 변동이 되고 변동이 많아서 일일이 개인별로 다 따져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산인데요. 그 산을 아버지 명의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우리 자녀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6개월 안으로 뭘 팔아야지 세금을 조금 덜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지금 상속세나 이제 상속과 관련된 양도 연관된 사항인데요. 그 임야나 이제 상속될 때 그 이 부동산이나 뭐 임야나 전 이런 것들의 그 평가는 그 별도로 감정을 안 받으면은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이제 평가액으로 됩니다. 상속 재산 평가액이요. 그러면 그 상속으로 취득하는 거는 그 상속 개시일이고요. 돌아가신 날짜 상속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상속 전후 6개월 내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그 6개월 내에 팔게 되면은 그 매매 사례가액이 취득가액이고, 다시 곧 팔았으니까 그게 양도가액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양도세가 안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하면은 만약에 20억이면은 자녀가 10명이니까 한 2억씩 되시겠죠? 2억씩 갈라갔는데 거기 세금 내고 나면 뭐 1억으로 갈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공시지가가 워낙 낮으면은 팔게 되면은 파는 가격은 실가고,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서. 그럼 양도 차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세금이 아무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속은 1인당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상속은 보통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세금이 보통 안 나오고요. 이제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10억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상속이요? 네네. 그럼 부모로부터 10억을 상속 받는다라면 세금이 없는? 네, 배우자가 있는 상태면은 1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5억이고요. 나머지 기타 공제들, 기본 공제 합쳐서 5억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살 때 그 공시지가 살 때 구입값보다 뭐 많이 뭐 5억에 샀는데 뭐 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를 그럼 자녀들이 내야 되는 건가요? 상속 받으면서? 상속 받으면은 그냥 그 자녀분들이 그 상속 개시일이 돌아가신 날이 자녀분들이 취득한 거고요. 그때와 이제 그 취득 시점의 평가액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임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감정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그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팔게 되면은 실제 매매 가액하고 공시가 차액이 크면은 세부담이 많아지는 구조죠. 그래서 혹시나 요걸 이제 판매하게 되면은 문제는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 6개월 내에 팔게 되면 그 가액이 상속 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윤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보유자 종부세가 이제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됩니까? 0.2에서 0.8이 추가되고요.
그런데 이제 7월 10일 대책 나온 거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높게 1.2%까지 추가되도록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좀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제 7월 11일 날 그 발표된 보완 대책 나온 거 보면은 2주택일 경우에 8%, 3주택일 경우 12%를 취득세를 이렇게 내도록 그 개정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시적 2주택도 그렇게 되는 거냐?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일시적 2주택은 예외라고 그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대책 나오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네, 조정 대상은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전입 요건까지도 추가됐습니다. 1년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먼저 구입한 집이든 나중 구입한 집이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입한 주택을 이제 처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먼저 주택 취득하고 이사 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거기다 세금을 거두면은 아무래도 똑같은 주택을 못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주택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60, 70 정책 이후 원주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거죠? 네, 원주랑은 관련이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데는 그때그때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주도 이제 이런 규정들을 좀 납세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이 2주택이나 3주택 되는 경우에 분들이 문제죠.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뀔지 모르니까. 뭐 법인세도 참 법인 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